신우 안녕하십니까? 손성재TV의 준PD입니다. 자, 어제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에 도착했다라는 말씀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자, 실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 폴란드에 도착을 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동포 간담회로 일정을 돌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도 전환할 겸 동포 간담회 영상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보고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이제 수교한 지 34년이 됐습니다. 모범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잘 가꾸어 왔습니다. 이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양국의 교육 규모는 9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00개가 넘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협력은 이제 방위산업 또 원자력을 포함한 첨단 분야로 확대되면서 전략적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동포 여러분,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 동포들이 현지에서 열심히 뛰어주신 것에 힘입어 이렇게 단단하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각지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동포 여러분들은 한국과 폴란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가교로서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폴란드 동포 사회는 긴급 귀국과 백신 접종을 서로 돕는 따뜻한 동포애를 발휘하셨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피해 폴란드로 피난 온 고려인 동포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숙식과 생필품을 지원한 것 또한 국제사회에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5일 대선 과정에서 동포 여러분께 약속드린 재외동포청을 출범시켰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우리 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을 대한민국과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이어주는 네트워크를 넘어서서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 마음껏 도전하고 역량을 펼치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폴란드 동포 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도착 모습 그리고 동포 간담회 영상 간략하게 보고 왔습니다. 자, 근데 시청자 여러분 좀 하나 궁금한 게 있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폴란드 순방, 폴란드를 방문하는 것 좀 우리에겐 좀 어색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을 방문하거나 일본을 방문하거나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폴란드를 현지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림입니다. 자, 그만큼 어느 정도로 지금 방문을 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무려 14년 만에 폴란드를 방문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14년 만에.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 외교한 것은 무려 14년 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14년 만에 방문을 했느냐? 자, 그만큼 폴란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럽에서 무역 흑자 최대국이 되었습니다. 자, 실제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폴란드 수출액이 무려 78억 5,8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였어요. 전년 대비 19% 늘었고요. 10년 전에 비해서는 2배가 늘었습니다. 수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대폴란드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미국, 베트남 등에 의해 7위였고 유럽 국가 중 한국 최대 무역 흑자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폴란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무역 흑자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방산 수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폴란드 방산 수출 2022년만 해도 총 124억 달러고요. 자, 2023년에는 최대 300억 달러로 지금 협상 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정도로 폴란드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직접 폴란드를 14년 만에 방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성과까지 올렸습니다. 어제 실제 원희룡 장관이 폴란드를 직접 갔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교통, 인프라 등 MOU 3건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로만 3건이죠.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1200조 사업이에요. 1200조 사업.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입니다. 이게 무려 1200조 사업인데 이걸 어제 우리가 3건을 따낸 겁니다. 이게 바로 외교 성과죠. 이러니까 어제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폴란드를 직접 방문을 한 것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중요시 생각을 했는지, 왜 직접 방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도 우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우리를 중요시 생각한다라는 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 폴란드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실제 폴란드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맞이했냐? 쇼팽이 첫 콘서트를 연 대통령궁에서 회담을 했고 아리랑을 연주하며 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제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요것도 영상 보고 방송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자, 타국에서 듣는 아리랑 소리,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뭉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리랑을 저렇게 뭡니까? 폴란드 국빈 방문에서, 저 폴란드 궁에서 듣는 우리가 직접 듣는 저 소리,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어느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환대를 했는지, 어느 정도로 신경을 썼는지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국격이 올라가는 소리고, 이게 진짜 외교라는 거죠. 누구처럼 말로만 외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게 바로 외교라는 것입니다. 네, 보고 있나? 저 양산에 있는 사람 보고 있나? 네, 자, 이게 바로 진짜 외교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원희룡 장관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MOU 3건까지 체결을 하고 있는 국토부 장관을 향해서 지금 민주당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게, 네, 공수처에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요? 지금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돼 가지고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원희룡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게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돼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고려한다. 단독 국정조사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원희룡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민주당이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원희룡 장관이 직접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민주당이 직권남용 직무로 저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양평군 강상면으로 노선을 변경하도록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는 그 이유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노선 변경 검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 노선 또한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터무니없는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멀쩡하게 진행되는 사업을 모략해 중단시킨 잘못을 반성하고 양평 국민을 비롯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라고 원희룡 장관이 폴란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렇게 SNS에 글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진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유인즉슨 어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어제 누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냐면요, 바로 이분들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선정한 설계업체, 그 용역업체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안이 아닌 대안 노선을 제안한 그 용역업체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압이 없었대요. 아니, 도대체 민주당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원희룡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거예요? 그것도 직권남용으로? 아니, 외압이 없었다는데. 네?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용역업체. 원희룡 장관과 협의조차 없었대요. 협의조차. 원희룡 장관 만난 적도 없고요. 원희룡 장관과 통화한 적도 없답니다. 근데 민주당 주장대로 따지면 만난 적도 없어, 통화한 적도 없어, 외압도 없었는데 도대체 어떤 직권을 남용하길래 공수처에 고발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민주당의 상상의 나래를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것을 정말 여러 차례 또 민주당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어제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이 용역업체 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역업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술 검토 뒤에 강상명 종점을 선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기술 검토 뒤에 강상면 종점을 선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통량을 따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잖아요. 네, 인구 면에서도 교통량 면에서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안이 아닌 대안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실제적으로 용역을 맡았던 그 용역업체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용역업체가 밝혀준 거예요. 근데 도대체 민주당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김건희 여사 특혜라고 말하고 있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원희룡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처에 고발 조치를 하는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이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어제 이렇게 SNS에 글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와 관련돼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이 용역업체가 인터뷰까지 가졌는데요. 자, 어떤 인터뷰를 가졌냐면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종점 옮겨 특혜, 오히려 분기점은 소음 분진 탓에 땅값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손상대 TV를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분기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입니까? 고속도로의 성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있다고요? 바로 나들목과 분기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들목과 분기점.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땅이 있는, 선산이 있는 곳에는 어떤 게 들어선다고요? 나들목이 아닌 JC 분기점이 들어선다고요. 분기점. 네? 자, 그런데 그 분기점이 들어서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음은 물론 분진 탓에 땅값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문재인 정권에서 용역을 준 용역업체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특혜가 아니라 땅값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뭐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그냥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고속도로가 들어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김건희 여사의 땅에 특혜를 준다는 것처럼 선전선동을 이어갔던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반박되고 있다고요? 바로 문재인 정권이 선정한 용역업체에 의해서 반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답을 해야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에서 선정한 용역업체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선정한 용역업체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서 선정한 용역업체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선정한 용역업체를 민주당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거네. 맞지 않습니까, 신규 여러분? 지금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속도로 원안이 아닌 대안이 김건희 여사 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안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이 용역을 준 용역업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특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국정감사 누가 받아야 됩니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받아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 용역을 문재인 정권이 줬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대상은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용역을 문재인 정권이 줬기 때문에. 특혜를 줬다라고 한다라면,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이 받아야죠.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엄한 시비 걸지 말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물어봐라. 양산에 있는 문재인을 향해서,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 국토부 장관들을 향해서 물어봐야 되는 게 진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엄한 사람들을 향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왜 엄한 원희룡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냐, 그 말인 거예요.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비를 거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빨리 사과해라. 네, 빨리 사과해라. 언제까지 이거 질질 끌고 갈 거냐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네, 제가 딱 집어까지 드렸잖아요. 이분이 사과하면 된다고, 이분이. 네, 이분
제가 굳이 이제 이름을 말 안 해도 모두 다 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사과를 하면 된다고. 이분 이렇게 덜덜 떠는 분 계세요. 네, 한동훈 장관 앞에만 서면은 이렇게 덜덜 떠는 분 계십니다. 요 분이 사과를 하면은 제가 한번 잊어주겠다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사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에휴.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장해찬 최고위원이 너무 시원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여배우 국조도 하자. 너무 공감돼. 난 이거 너무 바랍니다. 네, 너무 바래.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네, 김건희 여사 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고속도로 대안을 내놨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당신들만 의혹 제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재명 여배우, 네,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이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도 국정조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고추 점자리. 난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재명의 고추 점자리.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고추 점자리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도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하려 그러면요, 민주당은 이재명의 여배우 국정조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했기 때문에 저도 너무 공감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할 거면 우리 한번 다 해보자고요. 네, 다 해보자고. 고추 점자리도 하고 대장동도 하고 뭐 다 해보자고요. 과연 어떤 진실들이 드러나올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참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김남국. 자, 장해찬 최고를 향해서 김남국이 갑자기 글을 달아놨습니다. 이런 쪽에 관심이 많나 봅니다. 역시 야설 예찬 선생답습니다. 그러나 국조는 예찬 선생의 망상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상상은 그만하고 이미 고소된 사건 수사나 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여배우 국조와 관련돼서 김남국이 지금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남국씨, 망상은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망상입니다. 후쿠시마 괴담, 그 망상이잖아요. 양평 고속도로 괴담, 그거 망상이잖아요. 망상은 오히려 민주당이 하고 있다. 근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망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보다 저는 웃긴 게 뭐냐면요, 김남국 무소속 아니에요? 김남국 무소속 아닙니까? 아니, 무소속 의원이 왜 민주당 당대표를 향해서 하는 얘기와 관련돼 가지고 발끈합니까? 네? 아니, 지금 장예찬 최고가 이재명을 향해서 국정조사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은 민주당 당대표예요. 그런데 김남국은 무소속입니다. 근데 왜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을 향해서 국정조사 하자는 얘기와 관련돼 가지고 왜 발끈하냐고요. 야, 참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는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 수사는 김남국부터 똑바로 받으세요. 지금 검찰이 김남국이 투자한 메타콩즈 대표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김남국 조만간에 수사받을 날 멀지 않았어요. 메타콩즈 어떤 겁니까? 김남국이 4억 원을 투자한 뒤에 2.6배나 상승한 굉장히 이상한 코인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김남국은 남의 당 무소속 아니에요. 다른 당 대표 걱정할 게 아니라 본인 수사부터 걱정하시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김남국이 언제쯤 정신을 차릴지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특히나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신규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후쿠시마 괴담을 넘어서서 양평 고속도로 괴담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희룡 장관을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돼 가지고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다가 고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것이죠. 어떻게든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 뉴스를 가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정쟁화를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 소식을 어떻게든 가리기 위한 게 지금 이들의 꼼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려지겠냐는 겁니다. 안 가려진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그게 가려진다라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겠습니까? 가려진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수사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검찰은요, 백현동과 관련돼서도 인허가 공무원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현동의 말도 안 되는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실제적으로 인허가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가장 마지막인 이재명까지 갈 거라는 게 검찰의 수사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50m 옹벽에 관련돼서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입니까? 최근에도 제가 소식을 전달드렸지만 대북송금과 관련돼서도 김성태가 입을 열었잖아요. 이재명 방북비 등 약 104억 달러, 104억 원, 800만 달러니까 104억 원 대납을 이재명이 알았을 것이다 라는 증언까지 김성태가 했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검찰이 무엇까지 했냐면요, 야, 대단합니다. 성남FC 내부 메신저 메시지까지 복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와.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두 다 삭제되고 없어진 줄만 알았었던 성남FC 내부 문자가 복원이 된 겁니다. 야, 검찰이 수사를 잘해요. 수사를 너무 잘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되게 걱정했던 게 뭡니까? 문재인 정권 내에서 수사를 되게 질질질 끌었었잖아요. 그 질질질 끄는 와중에서 많은 증거 자료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아냈느냐? 자, 실제 검찰이 뭘 찾아냈냐면요, 이 성남FC 직원들이 네이버 업무 시스템을 사용한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FC 직원들이 네이버 브라우저와 네이버 업무 툴을 사용한 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네이버를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예요. 네이버. 네이버 압수수색을 들어가니까 성남FC 직원들이 쓴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겁니까? 복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아 있을까요? 어떤 내용들이? 지금 이 성남FC와 두산건설, 이들이 나눈 메시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남FC와 각종 기업들이 이 인허가 과정에서 서로 특혜를 주었던 것과 관련돼 가지고 메시지를 서로 오갔던 것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은 엄연히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제3자 뇌물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성남FC 제3자 뇌물죄 증거자료로 검찰이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야, 검찰이 수사를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재명이 벌벌벌 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괴담들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짜 뉴스들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뭐도 있습니까? 바로 이 돈봉투. 요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실제적으로 검찰이 이 돈봉투와 관련돼서 20명을 모두 다 특정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 한 명 소환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안 될 거라고요. 1호 민주당의 혁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 당로 추인이 불발이 됐습니다. 1호조차도 안 된 거예요. 1호조차도. 더군다나 불체포 특권 포기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겠어요? 뒤가 구리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법원 가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민주당 혁신위원장인 뭐라 그랬습니까? 김은경이가
불체포 특권 포기 안 받으면 당 망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자, 이렇게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당이 망하는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망하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스스로 본인들의 뒤가 구리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무 웃긴 게 이겁니다, 친구 여러분. 보세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감옥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법원으로 가서 판사 앞에서 이게 구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고 한다라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신감이 있다라면 불체포 특권 포기해서 판사 앞에 가서 뭡니까? 구속영장 기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자신감도. 왜겠습니까? 본인들도 겁이 나는 거죠. 본인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겁이 나는 겁니다. 이재명을 비롯한 돈봉투 게이트에 연루된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가 더 있나 봅니다, 친구 여러분. 네, 이거 말고도 뭐가 더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혁신위가 올려놓은 이 1호 혁신안조차도 지금 당론으로 추인이 불발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실체이고 이게 바로 민주당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네, 사실상 더불어 비리당이라는 거죠. 더불어 비리당. 네,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이 비리로 똘똘 뭉쳤다라는 것을 이 뭡니까? 당론 불발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친구 여러분? 이걸 더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심판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휴. 민주당이 점점 망하는 길을 본인들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다가 야, 참 문재인 정권이 조작을 해도 이렇게 조작할 수 있을까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뉴스 전달드리기 전에 제가 물 한 모금 마시는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리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여드렸죠? 국회법 제5조의 2에 따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회를 열 수 없다고요?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임시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포기할 수 없다. 민주당은 스스로 뒤가 구리다라는 걸 자인하고 있다라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무엇보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많이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